どこともまだ国を開いてない、どこも入れて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正式にはどこか特定の国と往来を再開させたという形はありません。ただ韓国の方はサムスン電子なんかがかなり重要な産業になってますので、そこは特例で、1000人ぐらい今入ってますね。1000人ですか？3月、4月、5月のあたりでサムスンだけでも1000人ぐらいの技術者が特例で入っているという状態ですね。なぜそこまでベトナムはその韓国のサムスン電子を特別扱いするということですか？サムスンだけで言いますと、ベトナムの輸出額の大体4分の1ぐらいをサムスン電子の輸出で稼いでいる面がありまして、他の韓国企業も含めて韓国の企業がかなりここでは進出しているので、そこは特例でかなり認めている部分はあります。そう考えると日本がやや韓国に比べると出遅れているという感があるという感じはあるんでしょうかね。韓国の企業に比べると、数も少ないというところなので、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부는 자동차 판매의 약진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태도 논란에 대한 견해와 베트남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일본을 앞질렀다는 소식에 일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박항서 감독 덕분에 베트남에서 한국의 인식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바이러스 이전에 한국의 인지도 조사에서 75% 이상의 국민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조사가 나오는 등 베트남에선 과거 20년 동안 한류가 서서히 인기가 있었던 곳이었죠. 그러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각 나라마다 폐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베트남에 몰상식한 네티즌이 대한민국 국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려놓는 등 베트남에서 혐한이 발생하는 듯 보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베트남은 배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지금은 강합니다. 그런데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월남전이라는 역사적으로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자신들에게 총을 겨누고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좋은 인식을 가져왔다는 건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산국이라는 체제와 얼마 동안 베트남은 고도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공산주의의 베트남 정부는 민족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 기조에 국민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죠. 그러기에 베트남 축구 선수 꽝하이가 손흥민보다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이고, 베트남의 코로나 진단 키트가 한국 것보다 우수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런 베트남의 현상은 같은 공산국인 중국과 북한의 체제 운영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한류는 여전히 뜨거우며, 얼마 전 베트남에 한국컨텐츠진흥원이 개설됨으로써 그 한류의 바람을 지속하는 계기를 다시 한번 마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포함한 신남방 지역은 중화권, 일본, 북미에 이어 사위권의 한류 콘텐츠 산업 시장이며,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로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우리 기업과 콘텐츠가 신남방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 정보 조사 및 제공, 홍보, 비대면 온라인 사업 상담회, 한배 콘텐츠 교류 협력 및 공동 제작, 국제시장 행사 참가 및 신규 시장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베트남에 부는 자동차 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떤탕콩 2020년 상반기 액센트의 인기로 토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에 등극. 소비자들 과거 인기 있던 일본 브랜드를 고집하기보다 가격 경쟁력과 합리성을 추구. 현대 떤탕콩 합작법인이 설립된 지 1년여 만에 수년간 베트남에서 1위 자리를 지켰던 토요타 자동차의 판매량을 현대 떤탕콩이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을 살펴보고 베트남에 부는 자동차 한류 열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생산협회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 떤탕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베트남의 대표 자동차 생산업체인 떤탕콩 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조립 생산을 하며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2019년 현대 떤탕콩은 총 79,568대를 판매해 79,328대를 판매한 도요타를 근소하게 앞질러 2019년 판매 1위 회사에 등극했습니다. 혼다는 33,102대, 마츠다는 32,731대, 포드는 32,175대로 3위 자리에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2019년 말 현대 떤탕콩의 판매 1위 자리에 처음 등극하기 전까지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실권자는 도요타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떤탕콩이 내수 조립 생산으로 자동차 가격을 낮추고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실행하며 2018년 대비 판매량이 25% 상승,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자동차 전문가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토요타의 입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2019년 베트남 자동차 생산협회에서 집계한 자동차 판매 대수는 32만 2천 대입니다. 이 중 타코가 9만 1,710대를 판매해 판매량 1위를 기록했으며 현대 떤탕콩은 7만 9,568대, 도요타는 7만 9,328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해외 수입차와 빈페스트 자동차 판매량을 집계하지 않는 수치로 베트남 유일의 자국 자동차 브랜드인 빈페스트는 2019년 약 17,210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 떤탕콩에서는 자사 모델 엑센트를 내세워 고속도로 전광판, 유튜브 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이용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 엑센트의 2020년 9월 기준 1400cc 수동 변속기 트림 가격은 위아 17,934달러로 1500cc 토요타 비오스의 수동 변속기 최하위 트림 가격 미와 2만 180달러에 비해 약 2246달러 저렴합니다. 비록 100cc 정도 출력 차이가 나더라도 엑센트의 내장재와 기본 옵션이 더 편리하게 돼 있고 디자인이 감각적이라 젊은 세대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2020년 6월까지 현대 떤탕콩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총 25,358대에 달합니다. 이는 총 판매량의 21.3%에 달하는 비율로 토요타의 시장 점유율인 21.1%를 근소하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현대 떤탕콩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엑센트로 2020년 상반기 총 7,192대가 팔렸습니다. 2위는 그랜드 i10으로 총 5,630대, 3위는 산타페로 3,509대이며 투싼 3,274대, 코나 2,979대 순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취등록세는 1,500cc를 기점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1,500cc 이하의 차가 많이 팔리며 이와 같은 이유로 현대 떤탕콩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두 모델은 엑센트와 i10입니다. 현대 떤탕콩 지점의 판매 총괄 대표는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의 합리적인 가격, 세련된 디자인, 효율적인 유지 비용이 최대 장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9년 1월 베트남 떤탕콩 그룹과 생산 합작법인인 현대 떤탕콩을 설립한 지 1년여 만에 시장 점유율 1위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11억 5천만 달러의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했고 수입액은 전년 대비 39.3% 증가했습니다. 현대, 기아차 등 우리 기업들의 자동차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한국 관련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현대차, 베트남에서 토요타를 초월했다는 기사의 일본 반응입니다. 해볼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봐. 다음은 달리는 폭탄이겠고, 여행 갔을 때 그램으로 탄 차는 거의 현대였지.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인데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있어. 베트남에서 현대 빈그룹에
세계에서는 테슬라에 밀려 일본 자동차 업계도 장래가 촉박하네. 미국에서 현대가 팔리는 건 정가가 싸고 더 할인을 하기 때문이야. 일본 차와 이익률이 전혀 달라.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 어차피 배신함. 닛산은 답이 없음. 아프리카도 남미도 그렇지만 처음에 저렴한 한국차가 팔리고 소득이 올라가면 독일차와 일본차가 팔린다. 현대가 팔리는 건 비싸도 팔리는 브랜드 파워. 베트남은 자동차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 생산으로 싼 한국차가 팔리고 있다는 얘기다. 가격뿐만 아니라 도로가 좁고 주차 공간이나 인프라도 문제도 있고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편리한 상태라 보급이 느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듯. 현대차는 팔리면 팔릴수록 나중에 안 팔리게 될 거임. 5에서 10년 후 어떻게 되어 있을지 기대가 된다. 개발도상국에서 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현대 기아는 미국에서도 잘 나가거든. 가정과 마찬가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중고차 시장이 없는 나라는 신차가 싼 한국차가 강해. 근데 그것뿐인 거지. 베트남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박쥐짓을 하고 싶다는 거지. 어느 하나에서 기술 이전을 끌어오고 싶은 거야. 현대 싫어하지만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 베트남인을 고용하고 조립된 자동차가 베트남 국내에서 팔리고 있어. 여기까진 사실. 일본엔 신흥국 국민차를 의뢰받으면 낡은 셰시 엔진의 제탕 자동차가 되는데 현대는 엔진도 셰시도 최신이야. 여기서 차이가 나. 한국차보다 중국차가 더 위협적이야. 한국 자동차 회사는 일본에 잡히기 전에 중국 기업에 잡혀. 일본 메이커가 한국차와 제대로 된 싸움을 하고 싶다면 신흥국도 최신 셰시와 엔진을 채용해라. 이건 좀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일이야. 내구성이나 기초기술은 아직 뒤져있지만 최신 현대차는 수년 전부터 크게 변해왔어. 그 나라의 성장 수준에 맞는 차를 타는 거지. 이상할 거 없어. 수준이 오르면 싸구려는 싫어진다고. 더 가난한 나라로 가야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동남아에 여행을 가면 시내 곳곳에서 일본 차량 의외에는 다른 차량의 브랜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차의 동남아 약진은 엄청났었죠. 그런데 베트남에서 일본의 자동차를 앞질렀다는 소식은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일어난 혐한에 대해서는 일본,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네티즌이나 한국의 약진에 두려움을 느끼는 일부 세력이 부추기는 경향이 큽니다. 그 작은 혐한을 한국에서 맞서기보단 그냥 무시하는 편이 오히려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없애는 방법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